자, 우리가 지금 지수 함수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수 함수에서 여기 48까지, 49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고 뒤에 로그 함수 조금 기억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지수 함수 문제들 중에서는 359번을 한번 볼게. 문제 자체는 간단한 문제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계산할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359번에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먼저 시켰습니다. 자, 그럼 소연아, 요 그래프를 X축 대칭하게 되면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었더라? 그죠? Y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Y는으로 정리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게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식이고요. 그거를 다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서준아 뭐라고 써야 돼? Y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맞죠? 요거죠. 요게 이제 완성된 형태인데 그 함수가 지금 요 점도 지나가고 요 점도 지나간다 라고 했어요. 이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부터 대입하면 윤호 불러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의 A죠. 일단 그대로 쓰자. 여기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B. 자, 요런 식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마이 컴마 마이너스 9. 혜원이가 불러주세요. 요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순서 바꿔 쓸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그리고 플러스 B 요거다, 그쵸? 근데 우리가 요 식을 딱 봤을 때 요 부분을 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제곱 요거는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죠, 그죠?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를 인여가 뭐라고 쓰면 더 보기가 좋을까? 2의 응? 원래 이렇게 써 있었잖아, 그지? 원래 이렇게 써 있었잖아. 그럼 요 2분의 1을 내가 2로 바꾸면은 지수가 다 어떻게 돼야 돼? 부호가 싹 다 바뀌어야지. 그래서 2의 몇 제곱이라고 써야 돼? A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걸 2로 바꾸면은 지수가 뭐가 돼? A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부호도 보기가 편하도록 넘겨서 써보면은 2의 A 플러스 1제곱은 B 더하기 1 요식 하나 하고요. 자, 밑에 거는요 2의 A 플러스 2제곱은 B 더하기 9 요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연립해서 A, B를 찾아야 되잖아, 그죠? 정우가 여기서 계산을 한다면 여기서 A, B를 찾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두 식을 뺀다. 빼도 돼. 다른 방법은 좌변을 있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해봐. 눈에 보이는 대로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얘를 어떻게 하면 얘랑 같아져? 그쵸, 그쵸.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얘랑 같아지는 거 아닌가? 그치? 그게 눈에 딱 보인다면은 그러면 얘에다가 곱하기 2 하면 얘랑 어때? 같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 곱하기 2 해가지고 2b 플러스 2가 b 플러스 9하고 같아요 라고 쓰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b 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b 값 나오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a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다 7 집어넣으면은 이쪽에 8 되는 거니까. 윤정아, 8이면은 2의 3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3인 거니까 a는 얼마구나? 2구나,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형태이긴 하지만 어떻게 푸는 게 계산이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47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68번. 자, 368번. 자, 이 문제 한번 해봅시다. 답 찾아보세요.
뭘 쓰는 문제 같아요? 산술기하를 쓰는 문제죠, 그쵸? 산술기하를 쓰는 문제라서 자, 산술기하를 쓴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놈을 하나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요 놈을 하나의 주인공으로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둘을 곱했을 때 x가 사라지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둘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주인공으로 산술기하를 쓰는 겁니다. 둘 다 양수라는 거 보장되니까. 그럼 산술기하를 써주면 이 루트하고 루트 안에서 이 둘이 서로 곱해질 거 아니에요. 곱해지면은 4랑 36이랑 곱해져서 144가 되고 3의 x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해지면 없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얼마야? 24. 그래서 최소값 베타는 24인 게 금방 나와요. 산술기하 쓴다는 생각만 하면 나오는데 문제는 그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에 a가 얼마냐 이거까지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산술기하를 배웠다면 반드시 꼭 기억해 줘야 되는 내용이 등호가 성립할 때죠. 산술기하에서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고 기억하고 있니?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서로 같을 때 그 등호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갖는 순간이라는 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4 곱하기 3의 x제곱과 36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서로 같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잘 정리해서 이제 x를 찾으면 되는데 양변에 3의 x제곱을 한번 곱할게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얘가 날아가겠죠? 3의 x제곱을 곱하면. 대신 여기에는 3의 x제곱이 한 번 더 곱해지면 3의 2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양변을 4로 한번 나눠주면 결국 3의 2x제곱이 9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답이 3번이죠? 얘가 3의 2제곱이잖아. 그지? 요거하고 요거 같아 되니까 x값은 1이라고 봐야지. 그치?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 x값은 1입니다. 1.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 그치? 아, 형진이 틀렸나? 자, x값을 찾는 거니까 그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x값 찾아야 되니까 답은 3번이고요. 자, 내려가서 370번도 하나 보겠습니다. 370번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면 이 시험에 낼 것 같아. 자, 이 문제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잡았을 때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이 3이라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고요.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당연히 뭐 해서 풀 거예요? 치환해서 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 여기서 내가 a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녀가 이 식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유형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혜원아, 이 밑에 있는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자동으로 뭐와 뭐가 되는 거야? 할 수 있다. 자,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얘에서 요거를 t로 치환해서 만든 식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 식의 두 근은 얼마인 거예요? 기억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문제 보면 돼. 잘 봐봐. 여기서 말하는 이 알파, 베타라는 건 이 식의 누구 값이에요? A 값이 알파, 베타인 건가요? 근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서 근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누구의 값을 찾으세요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식에서 자, 이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그럼 누구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x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야?
x에 대한 방정식이야. 이 방정식의 주인공은 x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x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 이 방정식의 근, 누구 값을 말할까? 그럼 만약에 요 방정식 만약에 알파 값이 1이다 그러면 얘가 1이라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아주 간단한 거 뭐 2의 x제곱의 제곱은 뭐 10 아니면 9입니다. 뭐 이런 걸 만났어. 그럼 여기서 9는 너무 어렵다. 자, 4입니다. 이런 걸 만났어.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혜원이는 여기서 누구의 값을 구해서 답을 할 거야? x 값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요거 제곱해서 4가 됐으니까 그럼 얘는 2겠네. 그럼 이 문제의 답을 2라고 쓰나요? 요 놈의 값이 2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x는 1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맞니? 그러니까 요 방정식에서 여기 두근 알파 베타, 이 알파 베타는 이 식의 누구의 값이 알파 베타라는 말이야? 자신 있게 말해. x의 값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방정식은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었어? t로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근이라는 건 t의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의 x 값이 알파 또는 베타일 때 밑에 있는 식의 t 값은 얼마 또는 얼마가 되겠냐 이 질문인 거예요. t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 t라는 건 요거를 치환해서 만들어진 게 t잖아. 그러니까 x 값이 알파 또는 베타라면 t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해서 만들어낸 식이 아래식이지. 그리고 x 자리에 들어갈 값이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라는 게 이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의미지. 그러면 x 값이 알파가 됐을 때 t 값은 뭐예요? x 값이 알파가 됐을 때 t 값은 뭐예요? 나는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아. 그냥 눈으로 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물어봐. 자, x 값이 3이 됐을 때 t 값은 뭐예요? 아니 그 대답하면서 x 값이 알파가 됐을 때 t 값은 뭐예요? a 알파 제곱. x 값이 베타가 됐을 때. 자, 그럼 질문 들어가.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은 얼마 또는 얼마라고 말해야 돼? a의 알파 제곱 또는 a의 베타 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문제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검증의 시간. 누구한테 물어볼까? 인혁이한테 물어볼까? 자, 4의 x제곱 플러스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은 뭐 0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을 인혁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풀려면 치환할 거 아니에요. 누구를 t로 치환할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죠. 치환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치환이 됐지. 이 치환된 식의 두 근은 뭐하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있다? 얘를 풀란 얘기가 아니야. 요 위의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 밑에 방정식의 두 근은 뭐다? 이거랑 그렇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도 이 밑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이 요놈과 요놈이니까 이 둘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됩니다. 이 식에서.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식에서 두 근의 합. 그러면 a의 알파 제곱이랑 a의 베타 제곱의 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게 소연아.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얼마라 그래야 돼? 8이죠. 8.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A의 알파 제곱이랑 A의 베타 제곱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요게 호처럼 얼마다? 5다.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정건 요거를 활용하려면 우리는 첫 번째 식을 봐야 돼? 두 번째 식을 봐야 돼? 두 번째 식을 봐야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을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5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때 요 알파 플러스 베타 부분이 얼마인 거니까? 3인 거니까, 그치? 3인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A의 세제곱이 5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 그럼 윤호야 답은 뭐야? A는 3제곱근 5가 되는 거죠. 3제곱근 5. 답은 1번이고요. 뭐 밑에 계산하는 것보다 얘를 이렇게 치환했을 때 해가 뭔지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그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어. 자, 넘어갈게요.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374번 보겠습니다. 374번. 자, 이 374번은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으니까 이러면 조심해야 돼. 그리고 심지어 얘는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부등식이면 이 밑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얘가 만약에 1보다 크면은 요거를 비교할 때 어떻게 되겠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비교가 될 거고 x가 1보다 작으면은 부등호 방향이 또 뒤집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x값의 범위를 나누어서, 그쵸? 케이스를 나누어서 풀어야 되겠죠. 제일 만만한 거는 x가 1보다 클 때잖아. x가 1보다 클 때부터 시작해 볼게요. 요거일 때 자, x가 1보다 클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를 비교할 때 정우야, 부등호의 방향이 어때? 뒤집혀 안 뒤집혀? 안 뒤집히고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 지수에 있는 애들 그대로 그냥 갖고 내려오고 부등호도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 2차 부등식이니까 넘겨가지고 풀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하면은 1, 5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혜원아,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그치? 요거 또는 가서 소리 많이 질렀니?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다 해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서 풀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나눴던 이 구간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부분만 골라야 되는 거니까 윤정아, 뭐가 해가 될까? 요 범위와 요 범위에 겹치는 부분이다. 그럼 누굴까? 이렇게 목소리 작아졌어. 뭐라고? 이거? 이게 답인가? 그럼요. 이게 한눈에 안 보일 때는 뭐 해보면 확실해. 수직선 그려보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를 찾으면 결국은 요거예요. 요거 x가 5보다 크다가 됩니다. 1번 구간에서 나오는 해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구간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가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요때는 똑같이 이제 요 놈이 내려오는데 단 요 부등호의 방향이 거꾸로 뒤집혀 있겠지. 그러면 똑같은 부등식인데 부등호가 반대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었다면 이번에는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5가 부등호 뒤집혀서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이 결과는 결국 요거의 반대 범위, 요건 양끝 값이었으니까 사이값 범위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요거와 요거의 뭐를 생각해야 돼? 공통 범위를 생각해야지. 근데 이번에는 얘가 넓은 범위고 그 안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얘와 얘의 공통 범위는 어디예요? 그지?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요 부분.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 그러니까 x값의 범위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알파랑 베타 값은 알파가 1이고 베타가 5가 됩니다. 답은 6인데, 근데 지금 이 풀이 과정에서 x가 1보다 클 때도 확인했고 x가 0부터 1 사이일 때도 확인했죠. 근데 아직 확인하지 않은 순간이 한 번 있죠.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를 확인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이제 x가 1일 때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게 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x가 1이면은 밑이 1인 거기 때문에 좌변 무조건 얼마야? 무조건 1이에요. 그쵸? 1의 몇 제곱이니까 1이지 뭐. 얘는 어때요? 1. 이쪽도 1이고 이쪽도 1이니까 얘가 얘보다 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x가 1인 순간을 확인하지 않은 건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있으면요, 무조건 x는 1이라는 녀석도 해에 포함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다른 풀이는 다 똑같은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은 여기도 바뀌겠다. 여기도 뭐 요런 변화가 생기겠죠. 여기에 뭐 이렇게 요게 들어갈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변화가 생기겠지. 자, 그런 변화들에다가 여기에 지금 1이 포함되지 않았었던 것도, 자,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1도 포함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x가 1인 순간을 답에 포함시킬 건지 말 건지 또 판단해내야 되겠다. 답은 6이고요. 옆에 377번 보겠습니다. 자, 377번. 자, 이 문제에서도 딱 그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야. 20% 감소된다 라는 말을 봤을 때 얼마 곱할 거냐 이거. 그죠?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잖아. 그치? 정건 매년 20%씩 감소된다. 그 우리는 얼마를 곱한다 라고 생각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얼마 곱하는 거야? 그쵸? 소수로 0.8.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몇 프로 증가 몇 프로 감소 딱 듣자마자 소수가 그냥 탁 떠오르는 게 제일 편해요. 10% 감소 0.9, 5% 증가 1.05, 서준아 15% 증가, 서준이가 대답할 거야. 서준아 아직 지금 왜 태안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돌아와, 현실로 돌아와야지. 끝났다 수학여행은. 10% 증가해볼까? 10% 증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 10% 증가? 응? 10분의 1을 그냥 갖다 곱해? 그건 10% 증가가 아니라 10%가 된 거예요. 10분의 9는 10%가 감소한 거예요. 증가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거를 소수로 바꿔봐. 1.1 자, 15% 증가 1.15, 20% 증가 1.2, 5% 감소. 맞아. 0. 얼마? 5% 감소, 5% 감소. 1 빼기 100분의 5 얼마? 0.95. 그치? 10% 감소. 10% 감소. 0.9. 그 소수가 바로 떠올라야 된다고요. 오케이? 윤정아 30% 증가. 30% 증가. 1.3이 나와야지. 1.3. 그치? 그러면 15% 감소. 0.85. 그쵸? 10% 증가.
1.1 맞죠? 이렇게 딱딱딱 나오면 돼.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읽자마자 20%씩 떨어지니까 곱하기 0.8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처음 가격 2,500만 원에다가 이거를 몇 년을 했느냐? n년을 했다고 해봅시다. n년을 했다. 그러면 0.8의 n제곱이겠죠? 그렇게 했더니 딱 1,024만 원이 됐어요. 이게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0.8이라는 소수만 딱 캐치하면 식은 바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또 이제 계산이야. 이제 2,500으로 양변을 나눠요. 0.8은 소수로 분수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됐고 2,500으로 나누면 2,500분의 1,024인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1,024는 2의 몇 제곱이다? 2의 8제곱이야? 2의 10제곱이다. 그리고 2,500이라는 숫자 2,500은 50의 제곱이죠? 50의 제곱. 50의 제곱이면 그런가? 맞죠? 5의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우리는 분모와 분자를 2 몇 개씩 지울 수 있어? 2 2개씩 지울 수 있어. 얘는 2의 10제곱이고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를 2개씩 지울 수 있어. 2를 2개씩 지우면 5의 4제곱분에 2의 8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5의 4제곱분에 4의 4제곱 아닌가? 그러면 끝났네. 얘가 얘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n은 4가 되는 거죠. 4. 그쵸? 답은 2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9쪽으로 가서 49쪽에서는요. 383번 한번 가볼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383번. 얘도 풀어보는데 얘도 A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출발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나누어서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랑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해보자. 어떻게 풀었어? 설명해봐. 대입해서 뭘 대입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했다고? 그럼 4네. 근데 2를 대입했을 때 어. 3분의 1 나오는 거 2를 대입했을 때 A 3제곱 되잖아. 근데 이게 설명 어떻게 되지? 애초에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하면 최대 최소가 나오나요? 나 근데 아니 그렇게 안 풀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요. 물론 A가 이제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이것도 중요한데 얘 있죠. 얘.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fx라고 불렀을 때 이 fx 자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못 찾으면 그럼 나머지 부분이 필요가 없지. 여러분 이렇게 생긴 절대값 함수 요거는 뭐랑 굉장히 비슷할까요? 응? 얘는 2차 함수랑 굉장히 비슷해요. 얘하고 뭐하고 비교하면 딱 좋으냐면 x-1의 제곱 플러스 2 있죠. 요 2차 함수랑 비교하면 아주 좋아요. 야,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는 여러분 다 알잖아. 이거 어디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1,2 이게 gx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V자 모양을 띠죠. 그 V자의 꼭지점이 있죠. 그 V자의 꼭지점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과 똑같아요. 지금 평행이동 1, 2만큼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V자 모양의 그래프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 딱 지금 1,2에서 요 빨간 애가 바로 f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에서 지금 얘도 가운데 지나가는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때? 대칭이지, 그지? 요걸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그럼 여기를 x는 1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꼭지점 1,2니까. 그러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 마이너스 1부터 2라는 범위는 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몇 칸?
두 칸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x는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범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최대치수를 어디서 갔는지를 이렇게 그려서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서 윤호야 뭘 가져? 최소값 얼마를 가져? 아, 2를 갖죠. 꼭지점이잖아. 꼭지점이니까 여기서 최소값 2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중에서 여기가 훨씬 높죠. 그죠? 여기서 뭘 가져? 최대값. 최대값 몇을 가질까? 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지. 그치? 여기다 넣어보면 최대값은 4가 됩니다. 그치? 자, 이거를 우선 찾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A 값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잖아. 자, 이 fx라는 녀석과 이 y라는 녀석이 같이 가느냐 거꾸로 가느냐 그걸 결정해 주는 게 A란 말이죠. 인혁아, A가 1보다 클 때는 fx와 y가 어떻게 가죠? 같이 가죠. 같이 간다는 건 fx가 제일 클 때 y도 제일 커. 그러니까 fx가 최대값을 가지는 그 순간에 y도 뭘 가져? 최대값을 가져. 그게 a가 1보다 클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지? 근데 a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는 fx와 y가 어떻게 가? 반대로 거꾸로 가. 그러니까 fx가 최대가 될 때 그때는 y가 뭐가 돼? 최소가 된다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구간을 나눕니다. a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는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이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 4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a가 1보다 크면 fx가 최대가 될 때 y도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우리는 fx의 최대값을 이미 알죠? fx의 최대값 얼마였어? 4였지. 그럼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y도 문제에서 말한 최대값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으로 써보면 A의 4제곱이 얼마야? 4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범위와 맞아요? 우리가 1보다 큰 숫자를 4제곱을 했는데 4분의 1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와 요 범위는 서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A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는 소연아, A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fx랑 이 y랑 어떻게 간다 그랬지? 반대로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y 값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으려면 fx가 뭐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 최소가 되는 값을 넣어야죠. 그럼 fx의 최소값이 지금 얼마였지? 2였지. 그래서 이때는 fx 자리에다가 2를 넣으면은 그때 y의 최대값 4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식으로 써보면 a의 제곱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이 몇인 거예요? 그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a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최소값을 구하려면 fx 자리에는 fx의 무슨 값을 넣어야 돼? 최대값을 넣어야지. 지금 거꾸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a 값은 찾았고, 여기다가 그러면 최대가 되는 순간 4를 집어넣어 보면, 자, 그러면 fx의, 그러니까 y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y의 최대값이 구해질 텐데, y의 최대값은 a의 4제곱. 근데 a는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의 4제곱. 그치? 그래서 얼마다? 16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한 문제 안에 지수함수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그 밑에 있는 384번 보겠습니다. 384번은 자, 이거는 딱 보자마자 누구를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t로 치환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드니, 그렇죠. 이 부분을 t로 치환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를 t로 치환할 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얘가 t가 됐다면 그때 혜원아 얘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 맞죠?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요 놈을 t로 치환했을 때는 t가 그냥 0보다 크다 이게 아니죠. 자,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호철아 t는 어떤 범위를 갖게 되죠? T가 2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왜 2보다 크거나 같지? 정우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산술기에서 나온 거야. 산술기야. 그지? 우리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숫자는 언제나 산술기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곱하면 루트 안에가 1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식입니다. 얘는. 따라서 t가 2 이상이다 라는 범위가 생겨. 이게 두 번째 조심할 점. 자, 그래서 이 식 전체를 치환해서 써보면 t제곱하고 여기서 플러스 6t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서진아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치 구할 거니까 어떻게 바꿀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3의 제곱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그러니까 추계 방정식이 t는 마3이네요. 그죠? t는 마3. 자, 근데 아까 우리 치환하면서 t가 2 이상이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2라는 숫자는 얘보다 훨씬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쯤에 이렇게 돼가지고 t가 2. t가 아니구나. 쏘리. t가 2면 이쪽에 있네요. 그죠? 이렇게 t가 2.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딱 봐도 요 지점에서 뭘 가져요? 여기서 최대를 가져요? 최소를 가져. 최소. 이거 제일 낫잖아 윤호야. 이 지점에서 뭘 갖게 되냐고. 왜 최소예요? 그럼 왜 최대예요? 제일 높잖아요. 아니 제일 높은 데가 최대고 제일 낮은 데가 최소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색칠을 지금 6일을 해놨는데 아, 6일을 보면서 어떻게 최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 아, 이거는 색칠된 부분 중에 제일 낮은 부분이죠. 네네. 최대가 되는 부분은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없어요. 계속 올라갈 거잖아. 최대는 없어요. 여기서 최소를 갖게 됩니다. 최소. 자, 그래서 얘가 요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는데 그 최소값이 얼마인지는 t자리에 2 넣어보면 되지. 그치? t 넣어보면 어떻게 돼? 2 넣어보면 25 빼기 8이니까 17이죠. 17. 최소값 17. 자,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값이 얘는 이제 17인 걸 알겠어. 그럼 이제 좀 추적해 봅시다. 자, 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t가 2일 때 최소값 17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t가 몇일 때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누구가 궁금해? x가 몇인지가 궁금해. 형진 아까 우리 누구를 t로 치환했죠?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이 2가 될 때라는 거니까 결국 산술기하에서 뭐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 어서와 성은아. 등호가 성립할 때. 자,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아까도 말했죠.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어떨 때다? 같을 때다. 그럼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은 순간은 딱 한 순간밖에 없어. 이 서로 역수 관계잖아요. 역수가 같을 때. 얼마일 때? 1일 때. 얘도 1이고 얘도 1일 때. 그러니까 얘네가 각각 1이 되려면 x값은 몇인 거예요? 0인 거죠. 0. 그쵸? 그래서 t가 2일 때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x가 0일 때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이 a의 값이란 0이다. 0.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7이 되겠습니다. 17. 이렇게 되고요. 자, 내려가서 385번 요거 풀고 이제 로그 함수로 갈게요. 385번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여러분 요 그래프에서 이 지금 얘가 y는 3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a라는 점의 좌표를 여기 지금 x좌표가 a, 로 잡혀 있으니까 요 놈의 y좌표를 혜원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3의 a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 b라는 점, 요거는 요 점의 x좌표가 지금 a 플러스 3이거든. 그죠? 그럼 요 놈의 좌표를, 요 b라는 점의 좌표를 a 플러스 3, 윤정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얘도 역시 y는 3의 x제곱이라는 함수 위에 있죠? 그러니까 x좌표를 이렇게 잡으면 y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미 a라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잡아놓은 요 놈의 값이 뭐하고도 같은 거야? b하고도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문제에서 요 b라는 점의 좌표를 a 플러스 3, c라고도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자 요거 윤정이가 말한 요 놈의 값이 요게 c하고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요거.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문제에서 얘기한 건 이겁니다. 이 세 점이 지금 그러니까 A점과 B점 그리고 여기 원점까지 요렇게 세 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지? 중학교 2학년 때 세 점이 하나의 1차 함수 위에 하나의 직선 위에 놓여 있다. 그럼 뭘로 풀었죠? 뭐 직선의 방정식을 찾거나 그럴 필요 없고 뭐만 가지고 이거 식을 세울 수 있었다. 상식적으로 직선 위에 점이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요 점이랑 요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거나 요 점이랑 요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거나 아니면 요 점이랑 요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거나 기울기가 계속 어때야 돼요? 일정해야 돼. 일정해. 그치?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세 점 이러면 기울기로 접근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정건 O라는 점과 A라는 점을 연결해 가지고 이 두 선분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겠니? O는 지금 0,0이죠? 그죠? A는 요거고요. 그러면 0,0과 A, 3의 A제곱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써야 돼? 그쵸? A분의 그렇죠. 3의 A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원래는 이제 A 빼기 0분의 3의 A제곱 빼기 0 근데 뭐 0은 의미 없으니까 이렇게 그럼 또 같은 방식으로 OB도 하면 돼요. OB의 기울기 이건 뭘까 소연아? OB의 기울기 요거 A 플러스 3분의 3의 A 플러스 3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둘 다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쵸?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으면 A분의 3의 A제곱이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3분의 자 3의 A 플러스 3제곱 이거는요 쪼개서 쓰면은 요게 이녀가 뭐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어? 3의 A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3의 제곱 27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은 3의 A제곱은 양변에서 어떻게 해버릴까?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지워버리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1만 있는 거니까 X자로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X자로 곱해주면은 A 플러스 3은 27A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호철아 A 값이 얼마예요?
26분의 3. A가 되게 지저분하게 나왔죠? 26분의 3이 나왔어. 자, A 값 찾는 것까지 하나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 할 일이 이제 로그인데, 여기 로그. 이 로그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요 놈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근데 생각해봐. 아까 전에 B하고 C가 뭐였냐면, B하고 C가 요거였잖아. B가 요거 빨간색이고 C가 요거였잖아요. 그치? 그러면 성은아, B랑 C를 곱했죠. 요 놈이랑 3의 A제곱이랑 3의 A 플러스 3제곱을 곱했다.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거 3의 A제곱이랑 3의 A 플러스 3제곱을 곱했다. 그럼 3의 성근아, 그냥 요거 3의 A제곱이랑 3의 A 플러스 3제곱을 서로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뭐 해놓으면 돼요? 더 해놓으면 되지? 그럼 뭐라 그랬어? 3의 2A 플러스 3제곱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3의 2A 플러스 3제곱, 그치?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로그 3에 하고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그냥 분자가 전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요거였어. 2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모에는 A가 있는 요거의 값을 구하는 거다. 그죠? 자, 그럼 요렇게 가고 싶네. 요렇게 따로따로 가면은 앞에 거는 2가 되고 뒤에 거는 A분의 3이 됩니다. 그치?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찾아놓은 A가 이거였잖아. 이거. 요거. 그러면 A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뒤집어 준 다음에 상곱하면 되잖아요. 얼마일까, 서준아? 얘가 요 놈을 뒤집어서 상곱한 거니까 얼마? 9분의 가 되나? 얘가 이거면은 A분의 1은 3분의 26이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A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얘한테 3을 곱한 거 아니야? 여기다 3을 곱해야지요. 얼마야 그럼? 26 맞니? 위에도 3을 곱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만든 게 얘한테 곱하기 3 한 거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3 하는 거잖아요. 그럼 3 지워줘야지. 자, 그래서 26에다가 2를 더하니까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28이다. 그치? 28 이렇게 푸는 거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들은 이제 많이 풀어준 거니까 숙제할 때는 좀 쉬운 문제만 남아있고요. 우리 로그 함수만 간단하게 복습해보고 오늘 진도는 마칠게요. 숙제는 51까지입니다. 51까지 로그 함수의 제일 기본 문제들까지만 풀어보시고, 자, 로그 함수로 넘어갔으니까 요 얘기부터 해볼게. 자, 이렇게 생긴 거 무슨 함수? 지수함수.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것이 이제 무슨 함수? 로그 함수. 근데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라는 것이 첫 번째 연결고리죠. 역함수. 그럼 여러분 역함수 하면은 뭐에 대해 대칭이라고 알고 있니?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에 지수함수 배웠잖아. 지수함수 배울 때 이게 그렸잖아. 지수함수는 크게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함수와 이렇게 내려가는 지수함수 두 가지가 있어요 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게 a가 1보다 클 때의 지수함수였고 요게 a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의 지수함수였잖아요. 그럼 로그 함수도 몇 종류가 있겠니? 두 종류가 있겠죠. 두 종류. 잘 비교해봐. 그 지수함수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갔죠? 0,1을 지나갔잖아. 그럼 로그 함수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갈까? 1,0을 지나가는 1, 그러니까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요, x, y의 역할이 바뀌어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0,1을 지나갔다면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가는 거고.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그렸던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죠? 요게 a가 1보다 클 때의 로그 함수인 거예요. 로그 함수. 이렇게. 그죠? 여기 그려져 있는 y는 ax제곱과 정확하게 역함수 위치에 있는. 그러면 이 빨간에 있죠. 지수함수 중에 감소하는 지수함수.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요런 모양이 됩니다. 요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모양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빨간 애가 요 빨간 애랑 서로 역함수 관계. 자, 그래서 a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로그 함수가 요 빨간색이고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요쪽에 있는 요 빨간 친구하고 역함수 위치에 있다. 그치?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비교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로그 함수 자체의 모양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지수함수에서 정의역, 치역, 점근선이 뭐였더라? 정건. 지수함수의 정의역, 실수. 그치? 그래프를 보면은 떠올라야 돼. 그래프를 보면. x좌표들이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치역은 어때? 그치? 양수. 점근선은 무슨 축? x축. x축을 가리키는 식은 y는 0입니다. 그럼 로그 함수는 다 어떨까? 이것에 다 반대겠죠. 그쵸? 자, 얘도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생각해보면 이번엔 정의역이 뭐가 돼요? 이 그래프들 봐봐. 이 그래프들은 y축을 딱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으로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잖아. 그럼 여기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다 무슨 수? 양수들만 있는 거야. 양수. 그래서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양수고요. 대신 치역이 뭐야? 치역이 모든 실수. 실수 전체. 그리고 점근선이 어때? y축이죠. y축. y축인 거고 y축을 가리키는 이름이 x는 0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지수함수에서는요. 평행이동 시킬 때 형진아, x축 평행이동이 중요했니? y축 평행이동이 중요했니? 왜? 응? 이걸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면 0,1 지나요? 그럼 왜 y축 이동이 중요해? 그럼 모양은 계속 같지 않나? 이걸 보고 생각해봐. 이 파란 그래프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변하지 않지만 위나 아래로 움직이면 변하는 게 있잖아. 그게 뭐냐고. 점근선. 점근선이 변하고 점근선이 변함으로 치역도 따라 변해요. 그쵸? 자,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 위아래의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로그 함수는 어때? 이거는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여도 점근선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치? 치역도 아니 정의역도 안 움직이지. 근데 이거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면 점근선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로그 함수는 어느 이동이 더 중요하다? x축 방향의 이동이 중요하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중요해. 로그 함수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그치? 자, 그래서 x, y가 계속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얘기를 하려면 우리 지수 함수에서도 맨날 하는 건데 파란 그래프는 무슨 함수? 증가 함수. 빨간 그래프는 무슨 함수? 감소 함수 이렇게 말했었고요. 로그 함수도 다행히 증가, 감소는 범위가 똑같아요. 로그 함수에서도 a가 1보다 클 때 무슨 함수가 만들어져? 증가 함수가 만들어지고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감소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같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항상 1보다 크면 증가 함수,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감소 함수다. 이렇게 그냥 딱 박아버리면 돼요. 그지?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모두 다. 자, 그러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51쪽에 390번. 자,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5의 x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거는 0,1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입니다. 얘가 y는 로그 5의 x예요. 그럼 요놈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390번 얘를 그린다. 얘는 소연아 이걸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얘를 어떻게 이동시켜 놓은 상태예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쉽게 말하면 어느 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2칸. 그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던 애를 오른쪽으로 2칸 옮겼어. 그래서 여기쯤에 이렇게 왔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뭐가 같이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점근선이 같이 움직여. 그래서 점근선 반드시 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점근선이 요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점근선이 같이 움직여서 요 점근선이 윤정아 뭐가 될까? 점근선의 식이 원래 파란 그래프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0이었죠? y축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그린 거는 요놈 그린 거잖아, 요놈. 요놈 그린 거잖아. 그럼 요놈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밀어놓은 상태지.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 뭐라 그래야 돼요? x는 2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x는 2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그래프는 요렇게 갈 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91번. 요거는 윤호야 어떻게 해놓은 거? 그죠? y축 대칭을 시킨 거죠. y축 대칭. 자, 파란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 모양이 어떻게 돼요? 뿅?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정확하게 y축을 기준으로 뒤집혀 있으니까 요 초록색 그래프가 391번의 그래프겠고요. 그러면은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점근선은 변했니 안 변했니? 점근선은 여전히 y축이죠. 그죠? 점근선은 여전히 y축. 그치? 그래서 점근선은 그냥 y축이니까 뭐 y는 x는 0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92번은 성은아, 얘는 누구에 대해 대칭시켰을 때 나온 거지? x축에 대해 대칭시킨 거죠? 그러면 요 파란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시킨다. 그러면은 얘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핑크색으로 가는 것이 요게 392번이고요. 역시 점근선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 없죠. 그대로죠. 자, 그러면 393번 얘는 어떻게 해? 응? 어. 1이 된다는 게 이게 로그 5에 5가 1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쪼개야지. 그치? 쪼개야지 얘를. 그치? 이거 있는 그대로 보지 마시고 5x잖아. 5랑 x가 곱해져 있으니까 둘로 쪼개야지 로그를. 둘로 쪼개면 1 더하기 로그 5의 x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쵸? 그래서 정건이 말대로 처음 그려져 있던 파란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한 거죠? 플러스 1이 붙은 거잖아. 어느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긴 거죠. 위로 한 칸. 점근선에 변화 없고요. 점근선에 변화 없고 위로 한 칸만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위로 한 칸, 그치? 이렇게 올라간 거, 이게 393번 그래프다. 그래프가 모든 함수를 다루는 제일 기본이야. 로그 함수에 관련된 문제도 그래프가 일단 떠오르고 그래프가 그려져야지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주 간단한 애들입니다. 단 로그 방정식으로 넘어오면서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에는 없지만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만 있는 특이한 지점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404번 같은 걸 푼다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이거 풀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뭐 할 거야? 일단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로그 x괄호 x-3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합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이라는 녀석은 지금 이거 상형 로그니까 로그 10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로그를 어떻게 해? 삭제? 로그 삭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10 넘어오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2, 5에 풀마 해서 x값은
마이너스 2 또는 5잖아. 그래가지고 다 했다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 틀리지. 무엇을 체크하지 않은 거예요? 진수 조건. 그쵸? 로그가 등장했을 때 항상 우리는 진수 조건, 및 조건 이거 생각해야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수에 x 그리고 x 빼기 3이 있기 때문에 이 진수에 있는 녀석들은 무조건 무슨 수만 들어가야 돼? 양수만 들어가야지. 0보다 크다. 얘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로그를 모두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x 값은 최소한 얼마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 돼. 3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푼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거 버려야죠. 그죠? 진수 조건에 의해서 걸러지고 5가 답이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진수 조건 조심하시고. 자, 밑에 있는 로그 부등식 하나만 풀고 오늘 진도 끝. 자, 맨 밑에 411번 해볼게요. 411번. 요거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411번.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 식 자체를 그냥 풀어보면 이 식 자체를 풀어보면 로그 x 괄호 7 빼기 x 부등호 그대로 여기 로그 10이잖아. 로그 삭제 시키고 넘겨서 풀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되죠. 그럼 2랑 5니까 x 값이 2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잖아요. 여기에 무엇도 생각해야 돼?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은 항상 최초의 모양에서 보는 겁니다. 최초의 모양에서 요게 0보다 지금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지? 요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x가 0보다 크다고, 요거는 넘기면 x가 몇 보다 작다야? 7보다 작다예요. 7보다. 그래서 진수 조건이 결국 0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게 진수 조건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범위와 이 범위의 무엇을 찾는다? 공통범위를 찾는다. 한눈에 보이면 바로 쓰시고 안 보이면 수직선을 그리라 그랬지. 0, 2, 5, 7 한 다음에 0보다 크고 7보다 작아요 라는 진수 조건에다가 2보다 작거나 아니면 또는 5보다 크다라는 요렇게 범위를 그려보면 이게 이제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 보이잖아요. 네, 여기하고 여기가 최종적인 답인 거죠.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여기까지 써줘야지 답이다. 그치?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51까지가 되겠고요. 오늘 마무리하는 목표는 45까지죠. 오늘 여러분 뭐 1일 10주나 이런 거는 내가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은 딱 교재 45까지만 끝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45쪽까지 도장이 안 찍혀 있을 거야. 그래서 대강으로 가시고 나는 도장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가지고 오세요.